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가장 최신 기출을 볼 거고요. 우선 이 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요 고려대학교가 요 전형을 이제 마련한 지는 꽤 되었지만 이제 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요 전형에서는 영상을 그냥 업로드하는 식으로 그냥 끝냈고요. 그래서 사실상 좀 남아있는 기출이 아마 이제 20년 그러니까 19년에 풀었던 20학년도 기출, 그다음에 21, 22 정도 한 6세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문제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유형이 일정하지가 않고 계속 달라져 왔고 전반적으로 이제 체감 난이도는 올라가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전형을 이제 조금 쉽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한 전형이긴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접의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되는 전형이고 아무리 수능 최저가 있어도 2배수는 넘잖아요. 그죠? 2대1은 실질 경쟁이 넘기 때문에 수능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집중적으로 면접을 좀 열심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지금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논제 분석을 가야 되는데 제시문들이 좀 가, 나, 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렇게 3개가 나왔고요. 또 그 전에는 또 제시문 2개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제시문이 A4 한 장을 넘어가지 않았었는데 작년엔 드디어 한 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제도 3개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계열 적합에 비해서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준비 시간은 12분은 훨씬 짧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체감 난이도는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지금 이 전형은 수능 전에 별로 대비들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 살펴보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요즘 살펴보면 논제 분석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좀 간단한 편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1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기억의 특성을 바탕으로 니은과 디귿의 행문에 표시된 행복에 대한 관점을 평가해라. 그러면 일단 뭐 우리 봤을 때 일단 기억 큰 논점은 이제 2개겠죠. 이제 니은에 나와 있는 걸 평가를 이제 기억으로 해주고 역시 디귿에 나와 있는 걸 나와 있는 또 기억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억, 니은, 디귿 돼 있지만 사실상 이제 뭐 가나다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한 2번 보시면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억을 비판하시오. 그럼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을 비판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아마 이 기억과 나의 내용은 서로 상반된 내용이겠구나. 왜냐면 그래야지만 비판이 가능할 테니까 그 부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에서는 자, 가의 소극적 공리주의를 반영한 정책을 예로 들고 이제 선배들이 가장 고생하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예시 문제가 나왔죠. 여기는 일단 얘가 나와야겠죠. 무엇이과 비슷한 소극적 공리주의로 보이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되겠죠. 이렇게 가셔야 되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제시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필요한 내용을 써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그래도 키워드를 잡아보면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단어들이 일단 조금 추상적인 단어가 많고 두 번째는 이게 제시문이 이제 사실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주면 좋은데 약간 답이 하나가 아니라 한 2개 이상으로 나올 여지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 그 나와 보시면 일단 니은을 잡아보면 니은은 뭐예요? 국가 행복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국가 행복 지수에 대한 얘기고 이제 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뭐를 고려한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뭔가 플러스적 요인과 마이너스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거죠. 뭔가 긍정적인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쨌든 약간 계량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니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기억은 나중에 한꺼번에 디귿으로 가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은 이제 일반적이진 않은 특이한 캐릭터를 얘기하는데 이사를 가지고 이제 옮겨 다니면 뭔가 행복한 기분이 든대요. 그럼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요 밑에 나와 있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때마다 조금 위로 올리죠. 모든 것을 무로 만든다. 모든 것을 무로 만드는데 뭘 무로 만드냐? 뭐 이웃과의 교제, 인간관계, 그 밖에 온갖 일상 자질구레한 일들을 모두 0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디귿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웃과의 교제, 인간관계, 자질구레한 일이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같은 이웃도 뭐
좋은 이웃도 있고 나쁜 이웃도 있고 아니면 그 이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럼 이제 이거는 뭐야? 동시에 디귿의 면에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소를 이사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날려버린다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얘기가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걸 하나 기억을 보면 이제 소극적 공리주의 얘기가 좀 나오죠. 소극적 공리주의 얘기가 나와서 뭐 이런 얘기가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 보통 이제 공리주의는 선, 플러스를 극대화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이 아닌 악, 즉 마이너스를 제거한다. 얘는 이제 뭔가 나쁜 부분을 제거하는 걸 핵심으로 삼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추상적인 선이 아니라 뭐 이런 부분들. 추상적인 선보다는 구체적인 악을 제거해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방향성이 엇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뭔가 비판이라는 데 좀 힌트를 얻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답이 잘 자신이 없으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요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뭔가 서로 안 맞는구나 얘네가 그런 쪽을 잡아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면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얘기는 어쨌든 뭐 이 부분이죠. 얘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것부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뭐 추상적이고 기억에서는 추상적이고 이제 사람마다 약간 다르다는 뭔가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뭐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는 이 선에 대한 관점이 여긴 뭐예요? 지수화할 수 있다는 거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에 대한 건 아니고 선에 대한 관점이 뭐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다르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디귿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건 뭐 좀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안 맞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또 얘도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방법으로 마이너스를 날리는 즉 악을 제거한다는 뭔가 공통점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또 비슷하게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학생들만 답변이 조금 엇갈리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어느 쪽을 택하시든 왜 그런지만 정확하게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입장에서 뭔가 기억을 비판할 수 있는 얘기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겠죠.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 행복이란 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서 둘 다 뭔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이너스만 제거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탄 같은 경우겠죠. 부탄이나 한국. 그러니까 예를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지표나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저기 한국이 부탄보다 좋잖아요. 근데도 뭔가 행복하다는 건 부탄이 더 행복하다고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런 약간 발례를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건 역시 이 부분이겠죠. 이쪽에서 뭔가 약간 그 지수화한다는 즉 퀀티터티브죠. 양적으로 뭔가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 반대점, 좀 그 비판점으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3번은 뭐 제가 그냥 보통 이제 이게 아직 그 데이터가 1년치밖에 없으니까 선배들이 한 게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이제 약간 그 공공부조 쪽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그 최소한의 상황을 좀 면해주기 위해서 주는 거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악이죠. 악이고 고통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뭐 순기능 역기능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사례 문제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어떻게 연역적으로 찾지 말고 귀납적으로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정책이 뭐 예를 들면 악만을 제거하는 게 뭐가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하나를 정하고 얘를 이제 이 조건에 맞추시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안에 못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일단 사례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특히 이제 19년도에 봤었던 20학년도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5후 문제 한번 가보죠. 자, 5후 문제 역시 나와 있고요. 자,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5후 문제도 역시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3개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논제도 3개입니다. 그러면 논제를 조금 살펴보고 가면
1번 가해 내용을 참고해서 나의 화자가 디귿과 같이 표현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나와 있지만 어쨌든 기본 구조는 이걸 이제 디귿을 설명하는데 나의 디귿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뭐를 찾아라 가로 설명해라 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 순서상으로는 나의 디귿 설명하고 가 설명하고 요게 1, 요게 2, 뭐 요게 3 연결지는 뭐 3 정도 되겠죠.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에서는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A 주장을 평가하시오. 그러면 얘도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다에 뭐가 있겠죠. 다에 A 주장이 있는데 얘를 이번에는 가로 평가하래요. 평가하면 역시 그렇듯이 OX가 나와야 되겠죠. 다음 3번 제시문 가의 니은에 제시된 두 가지 반사시적 사고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두 가지가 나오나 봅니다. 가에 아마 반사시적 사고 뭐 1, 2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 설명해라. 뭐 대략 이런 일단 논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당되는 부분들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 우선 나의 니은을 디귿을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오래오래오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즈음에 이렇게 말했겠지. 두 가지 길이 있었고 털질한 길 택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그 기본적으로 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둘 중 택일을 했고, 근데 지금 약간 한숨 지으며 말한다는 거 보니까 약간의 후회가 보여요. 만족했다면 이제 한숨을 짓지는 않겠죠. 약간 그런 거 정도 약간 잡아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가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가에서는 이제 뭐 선택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찾아야 됐던 게 잠시만요. 네. 가의 내용을 참고해라. 그럼 가에서는 반사실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가에서는 반사실적 사고. 사고를 하게 됐고, 근데 이제 반사실적 사고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크게 보시면 뭐 두 가지 정도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과 대비 뭐 이렇게 해보면 후회, 수치심, 죄책감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뭔가 그때 지금 실제로 본인이 한 거 말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란 얘기인 것 같고요. 반대로 안도와 간절히 그래 이렇게 하길 차라리 잘했어 다행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비슷한 키워드나 이런 걸로 좀 가야 되는 거니까 후회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는 아마 본인이 아마 그때 한 선택보다 다른 걸 택했으면 이라는 좀 그런 후회를 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좀 연결지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상대적으로 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가보죠. 2번 가보면 다의 A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얘기를 했어요? 뭐 매출 분석 지시를 했더니 이거죠. 19년과 20년을 비교했더니 20%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 보고서 이제 그럼 광고의 효과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광고를 하면 또 20%가 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반사시적 뭐 사고로 한번 평가를 해봐라라고 하면 뭐 이거는 비교적 이제 답이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 이 직원은 반사실적 사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고? 그럼 만일에 if는 아시죠? 광고를 안 했다면 어땠는지 또 고려를 해야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뭐 날씨가 뭐 너무 더웠다든지 음료 매출은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추울 때 먹는 건 너무 추웠다든지 하면은 광고 없이도 매출이 20%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광고 없는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한다. 이런 게 좀 필요했는데 어쨌든 반사시적 사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를 안 했을 때 결과를 안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겠죠. 네, 이 부분인 것 같고요. 3번으로 가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럼 이제 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니은에 제시된 거니까 니은은 아까 위에 있는 요거였잖아요. 두 가지 감정.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뭐 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만일에 이것이 그 본인의 선택이 선택한 것이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 좋았을 때, 그 다음에 뭐 선택한 것이 오히려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 나빴을 때,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선배들이 주로 예를 든 거는 약간 개인적 경험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그래서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았을 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뭐 차라리 놀 걸, 뭔가 이런 식의 사고가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보통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와 있는 게 사례를 이제 그 예시죠. 예시를 들어서 말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정답이 어디 여기 맞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 역시 경험이라든가 아니 뭐 주변의 사례 아니 뭐 역사적 사건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반사실적 사고라는 건 역사에서들 많이 하게 되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이렇게 양가적인 측면의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작년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 문제 2개를 접근을 해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업로드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 이제 그 2년치 자료만 있는데 그 둘 사이에 갭이 꽤 큽니다. 형식도 많이 변했고 난이도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차 발표하고 아마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으실 텐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이나 아니면 자꾸 이 자료만 갖고 해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보통은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좀 같이 준비하실 분들은 다시 제가 이렇게 좀 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능 다음 날 정도에 1단계 발표가 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요 기출 4개, 그러니까 이제 20년도, 20학년도와 22학년도 문제 기출 4개하고 관련 유제가 뭐냐, 이거 기출 별로 없다고 하더니 제가 관련 유제로 쓰는 거는 이제 15, 16, 17년도에 요 12분 준비, 그러니까 이 면접은 12분 준비 6분 면접이죠. 요 형태로 진행됐던 고려대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그 당시에는 추천형이나 국제인재 전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기회균형 전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재외국민 전형, 재외국민 전형이 문제가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연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학생이 어쨌든 남은 그 기간 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니까요. 함께 준비하실 분들은 네,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상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2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 최신 기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